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서입니다. 5월 18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에 소폭이나마 오른 1845선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제와 같은 소폭 상승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분들도 저희 방송에서 있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특히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재정 위기, 금융 위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팔아서 나름대로 좀 안전자산으로 아니면 담보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팔아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상이 유럽 위기가 상당 기간 쭉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런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이탈세는 당분간 어떤 추세로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수급적인 면에 충분히 양지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에서는 한 주간의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또 다음 주 장세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고자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익 대리와 함께 현 장세에 맞춘 투자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 12일째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대한 원인, 향후 흐름 예상해보고요. 악재가 가득한 장에서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폭이나마 올랐던 전일 국내 장 그리고 다시금 큰 폭으로 빠진 뉴욕 증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일 시장 코스피가 일단 일주일 만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역시 12연속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이 일단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1850선을 웃도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역시 이제 매도세를 보였고 프로그램 매물 압박도 좀 큰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간 PBR이 1.02배, 일단 저평가 근접, 역대 최저치였던 그런 때는 금지됐다는 모습이 기관 투시권 매수가 좀 이어진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건설 쪽 상승과 정유화학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3.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어제 기술적으로 좀 매수세는 좀 들어온 모습이어서 하반기 경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우리금융과 기아차, 신한지주, 현대유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빌, 파트론,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LG화학,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SKC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네페스와 파트론,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SKC, S51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파트론과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게임빌, 드래곤플레이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요즘 탈퇴 가능성도 점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리스가 피치가 그리스과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역시 스페인의 은행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일단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는 156포인트 어제도 크게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 역시 이제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도 19.9포인트 하락한 1404.8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60포인트,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81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최대 21곳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기업적으로 하락이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미국 실업자 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와 같은 37만 명을 기록했는데 역시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악재로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득 삭산 중징적 원인은
지난보다 배럴당 25센트 하락한 95.56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역시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악재가 악재, 역시 이런 하락세가 큰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큐비스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장에서 어땠습니까? 네, 큐비스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 시장가는 제가 제시한 어제 손절가까지 지금 하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시적으로 8,600원 오늘 시가가 만약에 된다면 손절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절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십니까? 네, 오늘 공격주는 네오이즈 인터넷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오이즈 벅스와 네오이즈 인터넷 이런 합병을 하면서 이제 사명을 네오이즈 인터넷으로 변경된 회사고요. 역시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와 디지털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사업 부서가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탭소닉이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 스마트폰 게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약 12종, 총 30여 개의 종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면서 모바일 게임 업체로의 지금 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중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최고 1,1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탭소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PC 게임의 슬러거 이런 모바일 버전을 출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게임 출시로 인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 호전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난해 올해 2월 달에 지난해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은 470억, 영업이익은 7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4분기 이후에 자산상각 비용을 반영을 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에 좀 준 상황이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게임과 더불어서 음원 서비스인 나는 가수다 시즌2 최근에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통 부분 매출도 가셔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상장 수혜를 줄 수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18일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페이스북과 사업이 전혀 완전히 겹치는 국내 상장사는 없는데 이 페이스북 내에 탑재된 그 업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음악 서비스 이 벅스가 페이스북에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오지 인터넷의 신규 게임인 그 올림픽 게임도 2월 중순에 이 페이스북에 탑재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 페이스북의 유저는 전 세계 9억 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네오지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도 3월 19일 이후에 어제 기준, 전일 기준 66만 주의 누적 수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3% 정도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17,5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순저가가 14,800원 하야하지 않는다면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14,800원 하에서 순서를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인터넷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잠시 살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현대차 3.5%, 기아차 1.8%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KTNG, 삼성화재 등등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가물에 콩나듯 굉장히 조금밖에 없고요. 자, 코스닥 쪽은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조금 전까지는 8% 정도까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듯 해보였는데 낙폭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전 종목이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소 23포인트 하락, 코스닥 8포인트 하락한 1821과 459로 오늘 장을 출발할 뜻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 오늘 출발 상황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 장 출발 상황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출발 상황을 살펴드렸습니다. 24포인트, 7포인트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한 1.5% 내외의 하락세로 오늘 장이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출발은 했네요. 자,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시죠. 이 두 분과 함께 보다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거래시장은 지금 약 1.34% 정도 하락을 한 1820선대 초반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또 유로존 유로까지도 더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미국 시장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 좀 낙폭 가대였다는 인식이 주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오늘은 어제 저점을 좀 이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어제도 상당히 좀 양호했었던 한국전력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한국전력만이 지금 1.96%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4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KTNG도 100원 정도 상승을 한 77,3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낙폭 오늘 상당히 두드러지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22,000원대 주가 하락을 하면서 120만 원대까지도 공개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 양호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은 자동차 3인방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7%대, 기아차가 2.19%대, 현대모비스 1.98%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어제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화학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했었지만 반등 하루 만에 오늘은 또다시 1.6%대로 LG화학이 지금 하락을 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시장 지수가 시초가가 1813포인트로 나올 정도로 이상지수보다도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이후에도 지금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모습. 오늘 이렇다면은 아마도 1800선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수급 쪽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에 좀 동참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지금 98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 그리고 옵션 시장의 콜옵션까지도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부분. 일단 시장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주시장도 지금 지난주부터 거의 한 2주 동안에 약 150포인트 이상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도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지금은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역시 전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운수 장비 업종이 2.4%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가장 크고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리자 최근에 증권 업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힘이 없는데요. 증권 업종도 2.3%대 이상, 그리고 건설 업종, 기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까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이 일단은 좋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좀 특징주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상승 특징주보다는 좀 하락 특징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증권업종 내에서 대우증권이 3.79%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이 역시 3.29% 하락을 하는 등 지금 증권업종의 하락 가장 큰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반대로 지금 상승하는 쪽에서는 어제 좀 낙폭이 컸었죠. STX 그룹주들이 유동성 우려 때문에 좀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TX 그룹 쪽에서 공시를 좀 상당히 많이 내는데 그러면서 STX 페노션이 50원 정도 상승, 그리고 STX 조선해양도 강부하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STX 그룹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조사를 봅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일단은 다우도 상당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안 좋게 끝났고요. 호재가 원래 한 개씩은 항상 끼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악재 투성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비중은 저번 주부터 항상 줄였을 겁니다.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줄였을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씩 비중 자체를 조금씩 해서 매수를 좀 동참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공포 심리에 질린 상태인데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로 읊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를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파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낙폭 자체가 아까 3%대로 마이너스 3%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0.4%대까지 올라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보합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세력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요.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에 좀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5억 정도를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테마주 관련으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어제 무선 관련 충전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옵티머스 LTE2가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그 출시가 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지금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약간의 대부분 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점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일단은 18일날 나스닥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SNS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자. 그리고 SNG, SNS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한번 임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지금은 비중 자체를 조금씩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절대로 100% 투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또 채권 시장의 동향 살펴드립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6원 10전 상승한 1160원으로 장외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은 악재가 안전통화 강화 현상을 불러오는 뚜렷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엔화는 그리스발 뱅크런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 실망으로 안전통화 선호 현상이 강화돼 미 달러와 유로화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유로존 회원국도는 은행권에 대한 등급 강등 소식도 안전통화 매입세에 힘을 계속적으로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달러화가 79엔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엔 일본 외환당국이 직접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움직임은 유로존 위기 상존이라는 하락 재료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악화라는 상승 재료가 공방을 벌여 장중 내내 보합권을 보였는데요. 무디스의 스페인은행 등급 강등 소식으로 유로화가 장 막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그리스 및 스페인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과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금일 달러환 환율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유로장 마감 후 무디스가 스페인은행 16곳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것도 달러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경제지표 부진으로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 상승 및 외환 당국 시장의 안정 의지를 고려했을 때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록 원화 강세 요인보다 달러 강세 재료가 많은 하루이지만 지난 며칠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심리와 꾸준한 내고 물량 출에는 장 막판 반락의 가능성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매수 및 수입업체 결제 예상 레벨은 1165원에서 67원,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 내고 예상 레벨은 1169원에서 71원인 점을 감안하시어 금일 환율 레인지 1165원에서 1170원 예상합니다. 네,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48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이날 발표된 제조업, 고용, 경기 선행 지수가 모두 부진하게 나오고 스페인 은행인 방키아로부터 뱅크런설, 피치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온갖 악재들이 겹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6bp 하락한 1.7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5.88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인 10을 크게 밑돌았고요. 경기 선행지수 역시 예상치인 플러스 0.1%를 하여한 마이너스 0.1%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주간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37만 명으로 월가 예상치인 36만 명을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지만 최근 국유화된 방키아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현금 인출설이 시장에 떠돌았고 피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이유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강등하였습니다. 이런 겹악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여 미 국채 선물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환율이 1160원을 돌파했는데요. 올해 지속적이던 외국인의 통한증권 순매수가 중단되고 7천억가량의
매도세가 나온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국내 채권이지만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국채로의 자금 이동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채권 시장은 불가피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의 판단 기준은 달러원 1170원 선이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환율 움직임과 이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만약 급변동을 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채 3년물 지표 금리는 3.37에서 3.45%, 5년물 지표 금리는 3.48에서 3.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남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의도 리포트 이어갑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지수는 어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가격 메리트와 단기 트레이딩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균형 감각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위기는 위험 뒤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그리스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PBR 1배 이하의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반등했지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급락세로 밸류에이션이 지난해 유럽 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기금과 국내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하락세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급락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역전 현상을 참고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1순위는 화학, 2순위로 에너지, 건설, 조선을 꼽았습니다. IT 자동차는 가격 부담 완화 이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전일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불확실성 환경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변동성과 추가적인 저점 테스트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정 체크는 필수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전일 숨 돌리기로 희망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에 대비하되 균형 감각의 회복 가능성에도 주목해보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최근 단기 급락으로 가격 매력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단기 투자자들은 낙폭이 큰 업종에 투자해보고 장기 투자자들은 IT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낙폭이 큰 업종으로는 기계, 건설, 화학, 증권, 조선에 관심을 둘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아직도 증시 향방을 쥐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1800선대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리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향후 진행될 유럽 관련 정책 이벤트에 주목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전화 연결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패닉 속에 투매에 동참하지는 말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리포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오늘 계속 손님들의 전화를 받는 게 일단은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해서 걱정이 된다. 그리고 기다리자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팔기에는 너무 손해가 크다. 이런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의 PBR은 채 1배 정도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가나 예상 자본 총계 기준이라서 1배 이하는 엄청난 심리적인 패닉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BR 1배 이하에서는 항상 불안함이 공포로 발전하지만 대형 악재가 발생했던 2008년 금융위기에는 약 107일, 그리고 지난해 그 하반기에 있었던 유럽 위기 당시에는 8일 만에 PBR 1배 이상으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어느 국면인지는 지금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패닉에 같이 우리가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더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벽은 충분히 쌓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도 오랫동안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썩은 상처를 도려내야 된다는 인식과 충격 극복의 자산하에 결정했던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2008년에 큰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그리스 문제도 그렇게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피 PBR은 약 1배 미만으로 일단 좀 떨어져 있습니다. 1분기 말 자본총계 기준이어서 올해 말 예상 자본총계 PBR로 추정을 한다면 이미 1배 이하로 진입을 했고요. PBR 1배 이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총 주식들의 자산가치보다도 밑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낙폭이 큰 구간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PBR 1배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정확하게 3번 있었습니다. 2004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에 유럽위기 이렇게 3번이었었는데요. PBR 1배 이하에 진입했을 때의 투자 성과는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금융위기 시에는 PBR 1배 이하로 유지했던 기간이 107일이었고요. 6개월 만에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두 번의 기간에서는 PBR 1배 이하로 내려갔던 기간도 짧았고 주가가 회복했던 기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이었던 작년 유럽 위기 당시에는 8일 만에 PBR 1배 이상으로 올라왔고 주식 투자 성과는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유럽이 방화벽이 형성된 상태, 그리고 중국 경기가 바닥을 통항하는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투매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극단적인 PBR 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도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KT,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을 어려운 장이지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호 세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낙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35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글로벌 증시 위리스크가 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걱정이나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지금은 완전히 하향 추세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고, 사실 또 어제 이제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한 번 더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는 좀 더 강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단숨에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위치상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어느 정도 유사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흐름이나 과대 매도, 과매도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가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매성 대응이나 그냥 맹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대응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종목이 강하건 약하건 관계없이 대부분 다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도 입맛대로, 소위 말해서 입맛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박앤세일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응이라는 이 약세를 벗어나는 흐름 자체가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서서히 변동된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좀 가지시는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며칠간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나갔던 흐름이 있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타이밍 노리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시장 상황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던가요?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던 것처럼 지금은 탄력이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 대응을 해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주들을 조금씩 줄이고 그다음에 좀 개별 성향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편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 내에서 OCI를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탄력이 아무래도 저하되기 때문에 어제 21만 5천 원에서 손절 처리를 하고요. 대신에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시에 공략 포인트를 잡는 전략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는 M게임이었고요.
게임 업종이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반면에 NC소프트 같이 또 반사 이익을 못 받고 최근 출시된 디아블로3 게임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약세를 타는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 게임 업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업황의 화랑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눌림 몫이 공략이 괜찮고요. 매수가는 어제 5,450원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강세를 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장중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차라리 지금 장을 넘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M게임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장 키워드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지금 오늘 시장 계속적으로 지금 앞서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였지만 287억 원대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전환되었는데요. 일단 시장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면서 약 13거래일 동안 주시장 5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 없이는 시장 큰 폭의 상승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합치면은 약 2조 7천억 원 정도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이후로는 우선적으로 유로존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자면은 그리스발 우려 그리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런 프랑스와 독일 간의 공조가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유럽의 각 은행들의 신용등급 또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까지도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악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JP모건까지도 파생상품 투자에 손실을 냈다는 소식이 악재를 좀 들려오고 있고 특히나 JP모건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도 나흘간 약 50% 정도 증가됐다는 그런 소식들 연일 좋지 못한 뉴스들만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이 시장 가장 좋지 못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V자 반등을 할 그런 요인은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유럽 쪽에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면은 5월 23일 날 같은 경우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은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때 이제 또 유럽 쪽에 금리라던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인지 여부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6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또 대망의 그리스의 2차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2차 총선이 잘 풀려야지만이 시장이 좀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그리스의 여론이 구제금융 지지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신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그리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 그리스 국민들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6월 17일 그리스의 총선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다음 달에 FOMC 회의, 미국의 FOMC 회의에서도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좀 언급이 있으면서 시장에 조금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국내 주시장 역시 지금의 분위기, 5월 금통위의 분위기라면은 6월 또는 7월 정도의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제한시키면서 6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반등을 한다고 해서 바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2000포인트대를 바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또 대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지난주에 주말에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인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뭐 급격하게 좀 상승할 부분은 없고 일단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요. 좀 밀릴 때는 뭐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목표가는 좀 짧게 잡고 짧게 좀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두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1802선까지도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2주 정도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한 1800선대를 뭐 조금 이탈한다 하더라도 1780선 정도에서는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했을 때 한 기본적으로는 1870선 정도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한 1900선까지 기술적 반등을 한 차례 정도 좀 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802.44포인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 키워드 노선호 전문가께 들었습니다. 이상로 대표께서도 오늘장 키워드 짚어드릴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요. 뭐 지금 소비재 관련주도 다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그리고 회복 뭐 그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여지없이 큰 하락폭을 다 대부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화장품 업종 자체는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에 도달을 하고 지금 오늘도 오늘도 약간은 약보하는 모습이지만 이 정도는 조정일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화장을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 관련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연 9.1%씩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진행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강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 다음에 뒤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게임주로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화장품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화장품주인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많이 가게 됐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이제 방문 판매나 아니면 백화점 판매를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중저가 브랜드샵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만큼 매출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 에이블 CNC가 처음으로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했었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미샤라고 유명하죠. 지하철역마다 미샤라는 그런 샵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한번 살펴보시면 화장품 사업부에서 더 페이스 샵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서 매출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의 신고가를 가는 거는 그만큼 이유 있는 성장이라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요. 중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4월달과 5월달은 소비 촉진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았죠. 수입도 그렇고요. 수출도 그렇고. 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화장품의 같은 경우가 경기가 나쁘더라도 계속적으로 화장품 판매는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은 화장품 업종이나 게임주가 아니겠나. 그래서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중은 적게 담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중은 적게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장이 1800선도 빠르게 붕괴되고 벌써 50포인트 가까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낙폭이 큰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어제는 좀 양호했지만 오늘은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 조선업종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선복 과잉이라든가 글로벌 경기 위축이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오늘 약세는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 속에서 가장 좀 살아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지 않을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 업종별, 종목별로 차트를 돌려보신다면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지금 가장 좀 낙폭이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이렇게 좀 하락을 했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 접근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항상 좀 드라이빙 시즌, 휴가철 이전에 자동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 전 5월달, 6월달에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도 현대 기아차에 대한 판매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로 대표님께서도 지금 약간의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화장품 업종과 좀 비슷하게 저는 의류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도 안 쓸 수가 없지만 옷 역시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패션 쪽 역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고요. 한섬 같은 경우도 좀 낙폭 자체는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최근에는 패션 한류 현상까지도 강화가 되면서 해외 쪽에서도 국내 의류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은 뭔가 계절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그와 관련하여서 계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을 맞은 자동차 업종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뀔 때는 또 항상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사게 돼 있기 때문에 패션 업종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과 패션 업종 쪽에 관심을 갖는 전략으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이상로 대표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빠져있는 1795, 1800선이 이미 깨진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일단은 같은 증권업을 공유하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이런 상황 자체가 제 스스로가 미안해지는 마음도 생기고요, 사실상. 지금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건 아닌데, 제가 이런 상황을 읊어드려야 된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요. 항상 좋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도 관계가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빠지는 장세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47포인트 정도가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업종별로 어차피 살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화장품 업종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 괜찮다, 그래도 토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 관련주죠. SNS 관련주. 1위 1비 할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일단은 나스닥에 일단은 페이스북이 상장하게 되면서 18일에 상장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 관련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화장품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건망의 자세를 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수익 자체를 창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익을 내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신데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3일 동안 만약에 양봉이 뜨면 적삼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건 강한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은 다우 증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 세계는 많습니다. 음봉 세계를 발견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놓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있어야만 나중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잃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뒷받쳐줄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파랗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 얼굴도 파랗게 질리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파랑색인 자체가 일단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파랑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서 평가해보면 지금 그렇게 가격대가 비싼 걸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큰 호흡을 쉬면서 장에 임하시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쉽게 뭐 한강으로 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나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지금 코스피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수급적인 상황이 지금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한더라도 일단은 하루 정도는 매수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확실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험난한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려면 그만큼 단단하게 뗏목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꼭 한 번 더 참고하시고,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는 이유가 적어도 3가지 이상은 부합이 돼야지 꼭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분께 업종별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헌 차장을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1798.61포인트, 46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 ECB가 그리스은행 4곳의 유동성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46포인트 하락한 179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은 낙폭이 컸던 정유화학주의 반등이 컸는데, 금일은 외국인이 577억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 업종이 하락세입니다. 어제 무디스가 스페인은행 16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유럽 리스크가 주도주였던 전체주를 끌어내리고 있고, 지수도 종가에 1800선을 회복하는지가 오늘 그 증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자체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종목에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를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종합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온세텔레콤입니다. 이달 초에 시작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MVNO라고 하죠. 이 사업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VNO는 SK텔레콤, KT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세분화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송인권 사장은 중소사업자가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은 저가 전략으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지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서비스로 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 남성층이나 여성층을 겨냥한 요금제를 선보이는 식입니다. 네. 자, 온세텔레콤의 MVNO 사업. 이게 뭐 일반 시청자들 분이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계획과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유통망은 당분간 웹사이트와 전화 등 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요. 연말부터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형마트, 케이블 업체 등과 손잡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말기 수급이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한국 MVNO 사업자협회 일원으로서 공동 단말기 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화웨이, JT 같은 중저가 단말기 제조사들과도 협상 중입니다. 지난 10수년간 유선통신 시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노하우를 무선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VNO의 국제전화 무료 통화량을 끼워주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나 상품 구성 등은 다른 MVNO에서 따라오기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 10만 명 가입자를 확보한 후에 5년 후에는 100만 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신사업이 초기에는 어렵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로 각각 3천억 원과 3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짜주셔야죠. 네, PBR 0.64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입니다.
MVNO 시장에서 CJ 헬로비전이나 에버그린 모바일, 프리텔레콤 등 경쟁이 심하지만 이 경쟁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5월 3일 890원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한 상태라 목표 가격을 짧게 보수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매수가 500원에서 535원, 목표가 600원, 손절가 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온셋텔레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지금 장 상황이 좀 워낙 만만치 않습니다. 1800선 딱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잠시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시장, 이번 주 한 주 초반부까지만 해도 1900선대가 지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1800선까지도 좀 이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너무 급격하게 좀 급락을 하는 움직임, 일단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다시 1794포인트부터 지금 1801포인트까지 약 7포인트 정도 낙폭을 줄였다. 그런 부분에 좀 의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종가 수준이 좀 저점으로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이번 주에 보면 연일 좀 아랫꼬리는 좀 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에서는 조금 아랫꼬리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시장만 보면은 정말 온통 파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변수들도 조금씩 살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항상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야 되고 또 베이시스가 안정을 찾으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안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환율도 5개월 만에 1170원대 돌파가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가 지금은 0.5 정도 백어데이션 상태에서 1000억 원 이상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지금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식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대외 변수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HTS를 통해서 체크하시면서 좀 시장을 잘 지켜보고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약 5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좀 기술적 반등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에 좀 기술적 반등 끝자락에서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 일단 지금은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고요. 다음 주쯤에 좀 반등 시에 박스권 상단부에서 1850부터 1900 사이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자동차 업종과 패션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일모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시장은 급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61선을 지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션 부분 같은 경우가 계절적 송시기를 맞이해서 매출이 지금 후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 전자 재료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가의 움직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5월달 들어서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섰고요.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도 낙폭 자체가 키우기보다는 61선 정도가 지지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기관 쪽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5월 달에 그렇게 주식을 매도를 하지만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제일모직은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 현재 가격 97,000원 정도 아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아마도 오늘 저점 라인 정도 95,900원이 저점인데요. 그 부분을 강하게 이탈을 할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손절 라인을 설정한다면 역시 짧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제일모직을 좀 매수하셨다가 다음 주에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강한 업종이 강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짧게는 105,000원의 정고점,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11만원 정도까지 약 10% 이상의 다음 주 수익률을 노릴 종목으로 제일모직을 오늘 지금 현재가 아래서 분할 매수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일모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호 대표님께서는요? 네, 일단은요, 저는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봤는데도 아직까지는 낙폭 자체는 취소를 시키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콜마를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 1050원인데요. 네. 일단은 화장품 시장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도 9%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내 브랜드샵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ODM하고 OEM 업체 중에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콜마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중에서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한국콜마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그 전에 고가가 이제 1950원이었습니다. 1950원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또 1100원이죠. 하지만 이때 어느 정도의 단가 자체가 10,000원에서 9,900원 사이에 단가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지금은 지지를 시켜주고 오전장에서도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지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장에서도 예, 좋은 거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자체는 10% 내외로 짧게 가져가시자. 그래서 5% 이상 수익이 나면 정리를 하시고 또다시 운동을 좀 갔다 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0,000원에서 11,1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1,100원 밑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100원 밑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를 한번 보시고 2차 목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손절가는 9,800원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8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9,8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십사 그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일모직 한국콜마 두 종목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9일입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우 두 분 전문위원이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11시부터 궁금하신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전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장 상황이 좀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부 순서 때는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잠시 2부에서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